제가 네. 생각하는 거실 교육은 거실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게 네. 거실 교육의 시작이에요. 거실이 즐겁고 편하면 방에 들어갔던 자녀들도 거실로 나오죠. 네. 그 이후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때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오늘은 내과 의사이자 두 아들의 아빠이자 14년 동안 거실 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김석 원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석입니다.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네. 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아들의 아빠인데요, 첫째는 대학교 2학년이고요 둘째는 제일 중요한 시기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3학년은 네. 저희 아이는 지금 이제 6살 꼬꼬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실 육아를 아이를 키울 때부터 실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좋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실 교육을 14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청을 드렸고요. 오늘 거실 육아, 거실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한번 떠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이 생각하는 거실 교육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실 교육은 거실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자녀와 함께 대화를 하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다음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런 모든 활동을 거실 교육이라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안에서 아이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네네. 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것을 거실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하셨어요? 책에도 써있지만 14년 전부터 했는데요. 네네네. 제 로망이 뭐였냐면 거실에 있는 큰 소파에 누워가지고요, 앞에 엄청 큰 TV에서 TV에. 야구를 보는 게 로망이었어요. 모든 남편들의 로망이 아닐까요? 나는 이사 가면 무조건 이걸 하겠다. 근데요, TV를 보는데 아이들이 딱 와서 같이 아빠가 야구 보고 있으면 리모컨을 뺏어요. 그 다음에 뽀로로를 봅니다. 제가 아들들한테 설득을 하죠. 이거 야구 끝나면 뽀로로 보자. 그럼 또 아들이 또 자기가 뺏어요. 리모컨 쟁탈전이 벌어지네요. 리모컨. 근데 결국은 야구 못 보고요, 네. 뽀로로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요, 제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사를 가도 어차피 저 TV는 내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요, 과감히 TV를 그럼 버리자. 오.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네. 거실 교육의 시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법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거실 교육 시작하기 전에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거실 교육, 거실 육아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빠들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일단 거실로 나가서 앉아라. 그냥 거실에 모이면 그게 거실 교육이에요. 그리고 저는 TV는 집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지금 따님이 6살이잖아요. 근데 6살인 딸은요, TV를 봐요. 근데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는요, 뭐 하는지 아세요? 유튜브 봐요. TV를 절대 안 봐요. 그래서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TV가 나중에는 엄마 아빠의 여가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TV를 버리는 것보다 다른 곳에 위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거실 교육을 하면서 책을 쓰면서요, 첫째 수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는 거실에서 다 같이 모여 있으면 그 자녀랑 한 명 한 명당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요, 거실에서 같이 지내려면 자녀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줘야 된다. 거실에서요, 같이 있으려면 아이들이 뭘 하든 그냥 넘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요, 막상 봐도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실에서 뭘 하든 그걸 넘어가 주는 게. 같이 있는 공용 공간이지만 개인적인 활동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거실이 그래야 자녀들, 그 다음 엄마 아빠도 거실에 나와서 자유롭게 편하게 지낼 근데 수 있어요. 그래야 있고 싶은 공간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내가 거기서 나갔을 때 엄마 아빠 눈치를 보고 맞아요. 불편한 공간이면 사실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서 감독관이 있고 선생님이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 거실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있고 싶은. 그래서 거실은 편하고 즐거운 곳이 돼야 돼요. 편하고 즐거운. 편하고 즐거운. 그래서 아이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방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괜찮다, 들어가고 싶은 사람 들어가라. 그런데 거실이 즐겁고 편하면 방에 들어갔던 자녀들도 거실로 나오죠. 네. 저는 어릴 때 활발히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대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두 분이 다 장사를 하셔가지고 같이 있을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밤에 야식을 먹으면서 항상 그 시간 동안에는 TV 안 보고 휴대폰 안 하고 한 30분 정도. 근데 네. 그게 되게 의무였거든요. 근데 의무였지만 맛있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항상 먹을 것들, 간식거리들 해서 즐겁게 보내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거든요. 지금 선생님 말씀 되게 네. 좋은데요. 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놀게 만드냐 그게 중요한데요. 남자아이들은요 거실에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실로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제일 재밌는 게 거실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거실에 컴퓨터를 설치하는 게 단순 게임 때문에 설치하는데 이 거실에 컴퓨터가요 되게 활용이 많이 돼요. 중학생 때부터는 수행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컴퓨터로 수행평가를 해야 돼요. 되죠. 근데 그걸 다 거실에서 해요. 거실에서 하면요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랑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해요. 그리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인강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럴 때도 컴퓨터가 거실에 있으면 아이들을 거실에 머물게 할 수 있어요. 게임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강의도 듣고 네, 결국에는 그냥 모든 활동들을 거실에서 같이 네. 하는 걸로. 근데 제가 거실 육아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시기마다 거실의 형태가 사실 좀 달라져요. 맞아요. 근데 14년을 하셨으니까 요거 좀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도요 제일 처음에 거실을 서재처럼 만들자. 네. 그래서 책장을 사놓고 TV를 버리고 거실 가운데 큰 책상을 놨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책을 읽겠지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7살, 5살이어서 책을 어디서 읽냐면요 바닥에 엎드려서 읽어요. 읽고 소파에 그냥 앉아서 읽어. 이 책상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장애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몇 개월 지켜보고요. 아 우리가 아이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구나. 그래서 그 책상을 과감히 벽으로 보냈어요. 네네. 그리고 거실 가운데 큰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카페트를 깔았어요. 아, 카페트를 깔고요. 아이들하고 거기서 카드 놀이도 하고 보드 게임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거실 바닥에서 노는 걸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다. 네.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요 초등학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네네.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들어가면요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바닥에서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집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요 식탁을 바꿨어요. 공부하기 편한 나무 탁자 식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두 아들하고요 식탁에서 숙제를 했고요 거실 중앙에서는 보드게임을 했어요. 그 이후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때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미디어 컨트롤을 해야 돼요. 네. 남학생들은요 솔직히 단순해요. 남학생들은 규칙을 세워주면 그 규칙에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남학생들 아이들하고 할 때는요 먼저 규칙을 세워줘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요 먼저 그런 거를 생각해보고 집안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어 보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요 매일 똑같은 걸로 잔소리를 해요. 싸워요. 숙제를 했니? 준비물을 챙겼니? 다 매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계약서를 한번 써보자. 계약서를 썼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걸 하면 주말에 게임을 할 수 있고 안 하면 게임 시간을 좀 줄이자. 이런 계약서를 써서 거실에 제일 잘 보이는 벽에 붙였는데요. 애들은 지킬까요? 반도 못 지켜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지켜도 잘했다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1년, 2년, 3년 지나가면요 그 약속을 거의 대부분 지켜요. 근데 계약서를 쓰는데 중요한 건요 부모들은요 단 한 번도 어기면 안 돼요. 저는 아이들하고요 못 지킬 것 같은 약속은 아예 안 해요. 그게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깨면 안 된다고 해요. 그쵸. 그 아이들이 이걸 실천하긴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려주려면 네.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마지막이 지금 우리 집 모습인데요.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요. 엉덩이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오래 앉아 있으려면 책상도 편하고 의자도 편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거실 중앙에 컴퓨터를 이렇게 벽 쪽으로 밀었어요. 네. 그리고 소파를 과감히 버렸어요. 네. 그리고 책장을 그 소파 있는 쪽으로 밀고 거실에 큰 공간이 생기니까요. 거기에 책상 큰 거 2개를 놨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 카페처럼 만든 곳에서 두 아들이 공부를 시작했죠. 저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그 SBS 스페셜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아들한테 거실 육아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기억나세요? 아들의 대답? 심장? 네, 심장 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심장에서 피가 모여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네, 다시 것과 또 마찬가지로 네. 가족들이 거실에서 시작해서 거실에서 끝난다. 너무 감명 깊었거든요. 네. 그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첫째 수는요, 어떤 성향이냐면 혼자 하는 거 좋아하고 딴짓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첫째 수는 중학교 때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잠그고 시험을 봤죠. 근데 시험 성적이 자기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랬더니 아빠 나는 거실로 나올게. 왜 그러냐면 방에서 들어갔더니 딴짓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첫째 수는 뭐라고 했냐면 거실에서 공부하면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그 자체가 자기한테는 그냥 동기부여가 된대요. 긴장감도 네, 생기고. 동기부여. 근데 둘째 현은요 혼자서도 그냥 잘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면 더 잘해요. 그리고 옆에 엄마 아빠한테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걸 좋아하죠. 근데 이번에 사춘기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겠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네. 질문이 많이 들어오길래 네, 네. 저는 방으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 아이디가 원하면. 그렇지만 아이디가 약속할 때 공부할 때만큼은 문을 열고 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첫째 수는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근데 둘째 현은요 그건 엄마 아빠 욕심이지. 공부할 때 문 닫고 하는 게 좋지. 그렇게 하는 생각할 거예요. 수 있죠. 그리고 저도 물어봤어요. 혹시 너는 방에서 공부했다면 성적이 어땠을 것 같아? 물었더니 뭐라고 했냐면 똑같았을 것 같아. 나는 방에서도 잘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거실에서 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라고. 방에서 하나 거실에서 하나 공부할 애는 다 한다고. 그 대신 거실에서 하니까 아빠 엄마가 좋아해서 나는 거실에서 한 것뿐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이가 좋냐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하냐 그 모습만 보여주면 자녀들은요 그 힘으로 공부를 해요. 중간중간에 독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거실 육아를 지금 이제 하고 있으면서 아이가 거실에서 엄마 아빠가 뭘 하고 있을까를 떠올렸을 때 그래도 책을 보는 게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실 육아를 하면서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있죠. 그 아이들이 한 7살, 5살 때요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 아이들을 책을 읽게 하려면 아빠 엄마가 먼저 읽어야 된다. 아이들은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쉬운 방법으로는요 네. 방학 때 2가지를 해보시면 좋아요. 오, 방학 때. 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습관을 들이려면요 2달이 필요해요. 하나는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네. 2달 동안 하루에 꼭 1시간이나 2시간을 아이들이 잘 보이는 거실에서요 네. 항상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네. 거예요. 그 2달이 지나면 아이들은 독서 습관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건 아이들의 몫이고요. 그리고 하나는요 과감한 보상을 해주는 게 좋아요. 보상을 할 때 또 중요한 거는요 각각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뭐 방학 내내 책 60권을 읽으면 너가 좋아하는 연예인 공연 티켓을 한번 사줄게. 이렇게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애들은 방학 내내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매일매일 이렇게 보상을 네. 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보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부모님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보상을 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게임으로 보상을 주면 게임에 중독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하게 해주는 대신 아이들이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거다. 맞아. 습관을 길러주는 그렇죠. 거니까. 습관을 길러주는 거니까 그 보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집이 좁아서 거실 공간이 좁을 때 팁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가장 큰 공간, 만약에 안방이 더 크면 안방, 대부분 거실이 제일 크겠죠. 거실에 그냥 다 같이 모여 있고 거기에서 그냥 하는 활동이 있으면 그게 다 거실 맞아요. 거실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이 좁은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가장 큰 공간에 가족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그냥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이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아이가 2명 이상인데 연령 차이가 나면 수준이 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도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이걸 조금 거실에서 분리를 시켜줘야겠다. 그럼 파티션을 그 사이에 쳐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하고 둘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요. 서로 거실에서 형 공부하는 거 가서 쳐다봐 주고 형도 동생이 와서 방해를 하지만 좀 보살펴주고 그런 게요. 저는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관계 형성 과정이라고 그것도 생각해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나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시면 돼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통제를 해서 뭐 둘째한테도 형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마. 첫째한테도 동생이 그거 좀 해주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주면요. 둘 사이에 미움이 조금씩 삭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실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둘이 그냥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나이 차이가 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아이가 초등학교가 된다면 고등학생인 그 형 누나한테 그렇게 방해하지 않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거는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 앉아있는 게 힘든 아들은 거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집도 당연히 둘이 성향이 달라서 첫째 수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잘 읽었습니다. 네. 근데 둘째 현은요 항상 누워서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둘째 현은요 책상에 엄청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그 어릴 때 그렇게 누워서 책을 읽는 애가 이렇게 중고등학생 되니 책상에 오래 앉아서 엉덩이로 공부를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안 읽는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앉아서 뭘 하는 습관은요, 학교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은 집에서는 편하게 하고 싶은 그런 자세나 그런 걸로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거실 교육이고 저는 또 거실 육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거실이라는 공간에서 가족들이 각자 잘 살아가는 걸 공유하는 것 같아요. 네. 작은 거 하나하나 자꾸 이제 다 신경 쓰시고 이게 장애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해보고 누군가 불편하면 바꾸면 네, 되고 네, 맞아요. 변화시키면 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실이라는 같은 공간 안에서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 그런 일을 해가면 돼요.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서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실 육아, 거실 교육을 고민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마지막 조언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의 끝은 독립이라고 생각하면요, 너무 조바심이 나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 아이들이 독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독립을 위한 거실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부에도 신경 쓰고 책 읽기에도 이렇게 신경을 써요. 근데 저는 육아의 끝은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거실 교육을 할 때 관계 형성을 위한 거실 교육을 하면요, 모두가 따뜻해져요. 그 얘기만 들어도 자녀들도 따뜻하고 부모도 따뜻하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관계 형성을 위한 거실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년째 거실 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아빠이자 의사 선생님이자 작가님이신 김석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모두에게 좀 부담이 덜어지고 거창하지 않지만 이렇게 또 꾸준히 해갈 수 있는 그런 거실 교육, 거실 육아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